미국 증시가 기술주 부진으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이 또 부진한 이유는 중국과의 마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제 애플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제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요소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우지수는 좀 올라왔는데 나스닥 지수는 좀 하락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중국은 요소 수출에 대한 중단을 지시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어떤 제재 조치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이 이제 그 가격 인상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서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볼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것은 맞겠지만 일단은 예전에 요소수 사태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에코프로는 다시 공매도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실질적으로 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주가 많이 올라가서 그 손해를 봤던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주말장이라서 또 막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좀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심해졌다. 또 이제 가장 큰 어떤 덩어리를 한 대 맞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잦아드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지지선 근처까지 밀려 내려온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은 좀 주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아주 나쁜 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진행이 좀 되면서 좀 안정권에 접어드는 모습이죠. 즉 하락을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단기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끊어내는 모습이죠. 즉 하락을 계속 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의 바닥과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죠. 다우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전망에 대한 좀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실업지표라든지 이런 경제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9%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17인데 나스닥은 0.89예요. 이것도 조금 줄여줘서 이 정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중국 쪽에서 이제 미국을 겨냥한 모습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애플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애플에 납품을 한다거나 그런 종목군들도 변화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하시면서 다음 이야기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연준은 연내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면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기술주 하락 압력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어제 조금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기술주가 올라오지 못했고요. 왜냐면 다른 악재가 좀 나왔기 때문이죠. 11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지금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결이 좀 우세한 편이긴 한데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애플 쪽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약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하락세가 계속 보여왔는데 이틀 연속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약 260조 정도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 얘네들 잠깐씩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그 시청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아무튼 그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중국 당국이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몇 주 전부터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자, 그런데 이 조치가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으로 확대가 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뭐 중요한 기술, 칩, 이런 것들 수출을 금지하자, 뭐 퀄컴도 이번에 화웨이 쪽으로 보내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에서도 야 그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딱 타겟이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자 그냥 이렇게 된 거죠.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콕 집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폰뿐만이 아니죠. 뭐 물어보면 야 니네 우리한테 감정 있어? 라고 한다면 뭐라 그래요? 아이폰을 비롯한 그냥 대표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얘기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뭐 갤럭시를 비롯한 이렇게 나오면은 또 갤럭시를 타겟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이거는 어쨌든 아이폰을 비롯한 그러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 표면장으로는 아이폰을 비롯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타겟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국 쪽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이 애플 같은 경우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애플이 이제 중국 쪽에 판매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부품주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이 좀 꺾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인데 덩달아서 이제 기술주들이 같이 밀리는 모습이죠. 엔비디아까지도 같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뭐 그쪽이랑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뭐 그쪽 안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쪽을 담당하는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덩어리가 하나 밀리게 되면은요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애플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지만 갤럭시라고 안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포함입니다. 포함. 이 외국 브랜드 갖고 오지 마라. 국내 거, 즉 중국 거만 써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자국 브랜드지만 외국 입장에서는 외국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전자기기, 통신장비 이런 쪽에서의 약간은 변동성이 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모습들이 기술주의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간 부분이 뭐냐? 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주간 신규 실업 수당이죠. 네, 청구자 수는 지난주보다도 13,000명 감소한 21만 6천명을 집계됐다. 자,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고용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최근 실업률은 좀 올라왔어요. 근데 고용은 약간 둔화세를 보였지만은 이런 실업성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라든지 또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8만 명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실업률이라는 수치는 조금 올라갔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뭘로 볼 수 있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유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나타났는데 어제는 조금 떨어졌죠. 네, 근데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90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시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경기가 낙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물가가 상승한다.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상황에서 다우지수는 경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물가 인상이라든지 연준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또 내려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기술주처럼 확실하게 악재가 나와서 쭉 빠져버리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다우지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 금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를 기대해왔던 주식시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도 같이 움직이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요소 수출에 대한 중단을 지시했다. 자, 우리나라는 수입 2등입니다. 또 타격받는 거 아니냐. 예전에 이제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아주 대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화물차라든지 이런 쪽 다 무역 관련한 부분들이 또 타격을 받고 막, 네. 자, 지금 예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막 움직이는,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자, 중국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형 비료 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예전처럼 네, 전면적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는 공식 조치가 아니라, 네, 일단은 몇몇 기업들에게 니네 수출을 조금 제한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이 요소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치가 또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네. 자,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내 요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요소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저우, 네, 지앙저우, 네, 아무튼 이쪽의 상품 거래소에서는 요소 선물 가격이 6월 중순 대비해서 30%나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네, 작물을 이제 재배하는데 더 많은 비료가 투입되면서 요소 가격이 치솟았다. 즉, 뭐 우리가 쓸 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전 세계에서 요소수 관련한 상품의 품귀 현상이나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네, 일본이 1등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1등이 22만 6천 톤, 우리나라가 19만 6천 톤, 얼마 차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또 다른 쪽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또 완전하게, 네, 뭐랄까, 아주 예전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네.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료 관련한 종목군들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경농이 농사 관련주였는데, 농사 관련주 때, 농사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안 올라가다가, 다 끝나가서 이제 갑자기 요소 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농이나 또는 남해화학, 좀 조비, 효성, OMB, 뭐 이런 관련 종목군들 다 튀어 올라갔으니까요. 상황을 좀 보자고요. 일단, 이것이 아주 크게 불거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늘 뭐 상한가도 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네, 쭈삣쭈삣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는 일단 유지를 좀 하시고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뭐 제가 보기 바라는 거죠. 바람은 한 번 정도, 한 2-3일 정도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물리는 거 없이 다 수익은 돼서 나오실 것 같은데, 자, 주기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농사 관련주들은 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소 관련한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재료죠. 다른 재료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매도를 치고 나오시면서 그 현금을 또 다른 쪽으로 재투자하시고, 나중에 또 한 1월달, 2월달쯤 돼서 또 주가가 저점대를 유지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또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농사 관련주도 갖고 계신 분들 조금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에코프로에 또다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끝나지 않은 공매도 전쟁. 공매도가 또다시 에코프로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BM, LNF,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합계가 무려 2차전지 관련해서만 6조 2천억입니다. 6조 2천억.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의 공매도면은 2차전지 죽어라고 이제 패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에서도 독보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 1조 6,500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1조 원대 넘어섰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공매도 잔액이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 2일, 올해 1월 초에 1월 2일 날 출발할 때 공매도 잔고가 무려 겨우 540억이었어요. 540억.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1조 6,560억. 그러니까 1조 6천억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요. 그리고 잠깐 줄어들긴 했었어요. 그 주가가 막 크게 뛰어 올라갔던 그런 시점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그때 잠깐 줄어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훅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또 공매도 증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번에 또 하락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손해본 거를 다시 메꾸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2차전지의 공매도 자금을 주로 투입을 하는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외국인이 공매도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반도체 쪽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로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보면 얘네들은 분명히 성격이 극명하게 갈리죠. 자, 그래서 뭐 저도 외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추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공매도를 때리지 않을 뿐이지 2차전지는 사지 않고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외국인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공매도의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1등, 코스피에서요. 포스코 홀딩스가 거의 1조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 HMM,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1등입니다. 1조 6천억, 에코프로가 1조 6천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8,700억, LNF, 그 다음에 HLB 이오테크니스. 자, 1등, 2등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둘이 합치면은 2조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만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이제 손해봤던 거, 이번에 제대로 된 복수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하는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장중에 어제는 100만원도 깨지기도 했었는데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는 위험합니다. 개인들이 지금은요 와 하면서 몰려가면서 매수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다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와 하고 몰려가던 바로 직전 랠리에서는요 주가가 평평한 상태에서 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150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1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를 까고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 버틴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즉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도 밀리고 확 하고 밀고 올라가는 거지, 이게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손실을 마이너스 30% 보고 있는데 떨어질 때 더 사자. 이미 더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 더 사자.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약간 변수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전은 다르고 오늘은 또 다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종목의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포지션이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우리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기술주 부진에 따른 혼조 양상인데, 이것은 중국이, 약간은 이제 안 해도 될 거지만, 애플을 노려서 이제 이야기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기술주들이 일단 혼자 양상을 보이고, 이제,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어요. 즉, 약간, 이제, 기술주는 떨어지는 모양새, 다우지수는 올라가는 모양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내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다우지수가 올라간 것을 또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죠. 우리나라는 또 지지선도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주말장 변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쾅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는 지시를 내세웠는데 뭐 가격이 인상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조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요소 수입의 2등 국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은 없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전날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막 그런 모습이었는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대란이 있었던 부분들,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비료 관련한 부분들, 농사 관련주들이 또 올라간다. 자, 그 부분에서 비료 가격의 상승은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한 2, 3일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그때 월급 종목 해놓은 거 주기로 통해서 수익을 내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수익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사 관련한 주기로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특별한 재료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에 다시 공매도가 쌓이고 있는데 이거는 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예전에 손실 났었던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과거에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가가 평평한 상태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고서 숏 스퀴즈를 만들어냈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 한번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약 30% 내렸죠.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본다라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가 있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우리가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주가가 어디가 바닥인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바닥을 찍으려는 그 시기가 가장 불확실하고 두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알게 되더라. 역설적이게도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이처럼 가장 확신이 없을 때였던 것이다. 자,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진짜 해도 되나? 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가 매수하기 좋은 때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확실하게 가는 종목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가 매수하기 나쁜 때다. 항상 불안하시죠? 네,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정말 갖고 가지고 되나 불안하실 것 같은데,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오히려 더 살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 격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좌의 상황들 뭐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나에게 어떤 변화를 좀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서 대응들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에 푹 떨어졌다 시작하면 오후 들어서면서 반등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보고요. 자, 우리 모두 화이팅 하면서 오늘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이팅! 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